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시고 정치적인 해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토론 뜨거운 감자 긴급 진단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해법은 없는지 지금부터 짚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속초, 고성, 양양 지역구의 이양수 국회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움말 주실 강릉원주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권자경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색 케이블카 사업의 현재 상황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의 부동의 결정이 났는데요. 이제 이 사업이 완전히 끝이 났다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사실 2015년 8월 달에 환경부에서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걸로 이 사업은 승인이 된 겁니다. 나머지는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제대로 건설되기까지 여러 가지 행정 절차에 불과한 건데요. 이번에 환경영향평가협의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절차입니다. 사업 승인은 이미 났고, 근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을 이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 환경부가 협의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이것을 부동의를 하고 다시는 이것을 받지 않겠다. 이 서류를 보완해서 오든지 다시 만들어 오든지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환경부의 직권 남용이죠. 왜냐하면 환경영향평가협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인허가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면서 이 사업을 하게 하는 것. 이게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법인데 이 권한을 넘어서서 부동의를 하고 못 받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완전히 월권이죠. 그래서 지금 양양군에서는 환경부에 대한 이의 신청, 그다음에 상급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그리고 행정소송 이 세 가지 것을 모두 고려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소송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코 지금 이렇게 끝난 사업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예, 저도 이 사업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이제 정책이 엎치락뒤치락 오락가락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정책 변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책 변동이 됐던 대표적인 사례들이 많은데 예를 들면 우리 새만금 사업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 노태우 정부 때 간척공사를 이제 시작을 한 거죠.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해당이 됩니다. 전북, 군산, 부안을 연결하는 방조제를 건설하는 사업이었는데 노무현 정부 때 방조제 완결 공사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그 안에 내부 방조제가 건설된 이후 내부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 상황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때부터 환경단체가 갯벌의 이제 훼손, 여러 가지 희귀종, 이제 동식물들의 또 바다 어류종들의 이제 멸종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정지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다시 허가가 났고 지금 오늘까지 이제 2020년까지 개발이 계속 될 예정입니다. 총 30여 년간의 이제 정책 변동이 있었던 거죠. 또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우리가 용인 경전철 사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용인 경전철 사업은 민간 자본 투자 이제 사업입니다. 처음에는 그 용인 기흥에서 에버랜드까지 가는 그 구간에서 이제 수요 예측 조사를 잘못하여 이제 이용자들이 없어서 재정 파탄의 위기에 있었죠. 그 민간 자본에 대해서 용인시가 7,800억 원 가량 되는 예산을 보상하면서 이제 새로운 라운드에 진입이 됐고 2013년에 이제 그 보상 완료를 한 이후부터 갑자기 거기에 강남대 또 여러 대학들이 또 그
개통을 하면서 갑자기 이용객이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최근에는 연 이용객들이 너무 많아서 열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 변동이 성공했다, 실패했다, 또 필요 없다, 또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뭐 오색 케이블카처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책 변동이 일어난 다른 지역의 사례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부동의를 결정한 이유가 박근혜 정부의 적폐 사업이다. 뭐 이런 규정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나요? 네, 의원님? 참 이게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 정권이 바뀌고 나서 지난 정부에 대해서 정책의 변동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부라고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라는 데에서 막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냥 적폐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네. 정말 그 오색 케이블카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제안을 해서 중앙환경부에 이제 승인을 받은 그런 적법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적폐 사업으로 몰려가지고 그때 심지어 어떤 정치인들은 뭐 이게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최순실이 이득을 취하려고 만든 사업이다라는 그런 헛소리를 했었고요. 네네. 뭐 오색이 오방색이라고 하는 그런 것과 같다고 해서 무슨 주술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런 한심한 얘기를 하면서 이걸 적폐 사업으로 몰았는데 네.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 환경부가 승인을 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법원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사업 승인된 다음에 환경단체가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 행정심판에서 승소를 했고요. 환경단체가 소송한 3건의 소송에서 다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에서 이겨, 행정소송 3건에서 이겨, 환경부가 사업 승인한 사업이고 이런 것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뭐 적폐 사업으로 몰았다. 이 자체가 너무나 좀 잘못된 거고 그리고 그 제도개선위원회에서 환경부에서 TF를 만들어서 이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부당하게 지원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환경단체에서 그 TF를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최근에 그 TF 팀들 전부 다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즉 다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업이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적폐 사업으로 보는 현 정권의 처사가 정말 잘못됐다고 보고 네. 이런 걸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해서 국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여러 환경단체 분들도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폐 사업은 아니지만 그렇게 규정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우리 사업에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 부동의에 대해서 정당한 행위라고 보시나요? 환경부 안에 이제 자연공원법이 있고 환경부 안에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이 있습니다. 환경부 같은 부처 안에 이 두 법이 충돌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과 법이 충돌할 때 뭐가 우선순위다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환경부가 아이러니하게도 자연공원법의 이제 도시 기본 계획의 상위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공원관리 계획이 최상위라고 우리는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환경부는 특이하게 이번에 환경영향평가법에 입각한 환경영향평가를 우선시 둔 사례죠.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두 가지 법의 충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더 철학적 가치를 두고 국가 이제 운영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행정적으로 약간 모순이 생겼는데 충돌이 있었는데 저희에게는 조금 불리하게 환경부가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네.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네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환경영향평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절차법입니다. 네네. 자연공원법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서 몇 조 몇 항에 어떻게 된다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 법들이고요.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이행하면 더 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에 좀 적합한 그런 사업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경영향평가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른 그 법에 의해서 사업 승인 난 것들을 이렇게 취소하고 하는 것은
법의 취지상도 맞지 않고요. 이렇게 써먹으라고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켜 준 게 아닙니다. 네. 법의 취지에 반해서 지금 환경부가 법을 악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권남용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두 법의 충돌이라고 보기보다는 행정부가 법을 지금 그 취지에 맞게 사용 못하고 반해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분명히 잘못된 행위다. 이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차법이 우선시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더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경우인데 좀 수정을 좀 하겠습니다. 네네. 우리 자연공원법과 이제 환경영향평가법이 있고요. 똑같은 법률이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좀 제가 보완을 드리면 이제 자연공원법에 입각해서 국립공원위원회가 발족이 돼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관리계획을 이제 조건부로 우리 2015년에 승인을 해줬던 사항이고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대통령의 명령이죠. 대통령령으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 대통령령이 새롭게 신설이 됩니다. 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입각해서 업무 개선 및 행정 효율성 진단 차원에서 이제 환경부 산하의 한시적 위원회로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죠. 이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질의하신 이제 적폐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요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법이 아닌 대통령령인 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입각해서 행정협업 효율 차원에서 이제 양양의 우세 케이블카 사업을 이제 어떤 환경부의 폐단, 직전 정부의 폐단으로 공식화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법이 우선이고 이제 규정 대통령령은 하위인데 이제 자연공원법에서 이제 허가를 했고 그게 상위법이고 아까 행정효율 및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은 하위죠. 네. 대통령령으로서 이 하위에 있는 근거를 잣대로 이번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국정감사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의원님께서 이번 국정감사에 오색 케이블카 문제를 좀 따져 묻기 위해서 증인 신청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원주지방환경청만의 결정이 아니라 더 위에서 큰 그림이 있었다라고 하면 환경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야 할 것 같기도 한데 네. 증인은 어떤 분께서 나오시죠? 그 자연환경정책실장이 증인으로 나와요. 네.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한민국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묻기 위해서 제가 장관을 나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환경부 장관 나와서 당당하게 그럼 얘기를 해봐라. 국민들 앞에서. 그러려고 불렀더니 민주당 그 간사께서 장관 안 된다. 그럼 차관이라도 부르자. 차관도 정무직이니까 정부를 대표해서 정무적인 차원에 답변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차관도 안 된다. 그래서 공무원, 1급 공무원인 이분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권을 대표해서, 정부를 대표해서 정무적 차원에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냥 그 윗분들이 시키는 대로 눈치 보면서 청와대 비위에 안거 있을 리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 내보내요. 그래서 네. 이분 데리고 이제 어쨌든 그래도 정부의 최소한의 입장이라도 들어보기 위해서 제가 불러서 네. 우리 강원도민들을 대신해서 좀 당당하게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네. 이제 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국감에서 물어봐야 할까요? 사실 지금 제가 이 환경부 장관을 두 개 기관 국감에서 불렀습니다. 산림청하고 해양수산부 네네. 국감 때 불렀는데 지금 강원도의 해양수산 정책 관련해서 우리 바다나 그다음에 호수를 강원도가 지역 주민들을 좀 잘 살게 해보려는 요량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환경부에서 다 지금 막고 있어요. 뭐 우리 강원도는 정말 이 바다도 습지 같은 게 많고요. 그리고 강원도 산이 지금 75%가 아니죠. 85%나 돼요.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전부 다 규제지역으로 묶어놓은 데가 강원도입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 정책 관련해서 뭔가 사업하려고 해도 안 되고. 산림청에서도요. 산지가 85%인데 곳곳에 환경부에서 다 묶어놨어요. 그래서 산림청에서 뭔가 좀 이익되는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전부 다 발목을 이 환경부가 좀 잡고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환경부가 이렇게까지 규제를 가지고서 다른 부처들과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목 조를 줄은 몰랐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게 처음에 환경처에서 시작돼갖고 환경청 되고 환경부 되면서 그 부가 갑자기 커지고 규제가 갑자기 많아지고 환경이 강화되면서 다른 부처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불러가지고 당신들의 지금 환경정책이 맞냐 따져 물을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굉장히 강해요. 네덜란드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면은 제가 기차를 타고 2시간을 달렸는데 산이 하나도 없어요. 네. 기차를 타고 2시간을 가는데. 그런데 가다 보면 조그만 언덕 같은 산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완전히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즉 산이 없는 나라에선 산을 보호하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산이 85%, 우리 강원도는 85%예요. 전국은 70%고요. 그런데 유럽 그런 평원지대에서 쓰는 그런 환경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쓴다. 잘못된 거죠. 스위스나 오스트리아처럼 산이 많은 데는 스위스에서는요, 산에 가서 꼭대기 가서 살고 싶다 그래도요, 전기하고 수도를 무조건 국가가 놔줘야 됩니다. 산이 많은 데는 산이 많은 데에 걸맞는 환경 정책을 써야 되고, 산이 없는 데는 산이 없는 데에 맞는 환경 정책을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환경이 정책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유럽 거기에 가셔갖고 그 철통 보안의 그런 그 환경 정책을 가져와서 우리나라에 써요. 강원도가요, 갈수록 보호 규제 면적이 늘어나는 거 아십니까? 해가 갈수록.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드니까 자연환경 훼손을 덜해요. 자연환경 훼손을 덜하니까 점점 보호 등급이 높아집니다. 보호 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규제가 강해져요. 매년 규제 면적이 늘어지고 규제가 강해지는 데가 우리 강원도예요. 근데 환경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는 거죠. 네. 그럼 오색 케이블카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좀 주요 질문들, 쟁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색 네. 케이블카는 다 문제가 되는데요.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지금 산양의 주 서식지 거기를 이제 침해한다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부동의를 했잖아요. 네네. 참 제 답답한 얘기인데 그 밴프라고 하는 캐나다의 국립공원 거기에도 이 곤도라 케이블카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가 산양 주 서식지가 있어갖고 처음에 이걸 놔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놔보자 해서 놨는데 지금은요 산양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 밴프 국립공원의 그 곤도라 케이블카 그 철탑이 있는 거기에 가면은 그 받침돌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에 산양이 벼 쬐고 있는 사진, 발 올리고 이렇게 있는 사진 이런 것들이 다 찍히고 있어요. 근데 그쪽에서도 이제 연구 결과를 많이 했겠죠. 뭐냐면 산양은 포유류잖아요. 도룡뇽이라든지 이런 작은 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 공사에 그 서식지가 파괴될 수가 있죠. 근데 산양은 덩치가 큰 포유류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에 시끄러우면 딴 데로 간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사람들 안 다니고 곤도로만 다니면 다시 왔다 갔다 우리한테 해가 전혀 안 되는구나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산양 서식지가 파괴된다라고 하는 그 너무 이미지를 강조한 이런 걸로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그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이 정부에서 핑계를 대갖고 이 사업을 부동의한 건 정말 잘못됐다. 그걸 제가 집중 부각할 거고요. 네. 이것은 문화재청의 형상 변경 허가 낼 때 당시에도 문제가 됐어가지고 행정심판을 해서 행정심판위원회가 양양군에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이미 한번 걸러진 사안을 가지고 네. 이번에 환경청에서 또 문제를 삼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국감을 통해서 이번 부동의 결정이 뒤집힌다거나 그럴 가능성도 좀 있나요? 환경부가 이제 행정청이잖아요. 네. 행정청의 행정조치라고 하는 것이 국감을 통해서 뒤집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국감에 제가 환경부 증인들을 불러서 이렇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한테 좀 실상을 알리고 싶어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 중요하다. 환경훼손 안 된다. 저도 국회의원입니다. 저도 환경훼손 안 됩니다. 환경보호 굉장히 중요해요. 후손들한테 아름다운 자연환경 물려줘야죠. 그런데 오색 케이블카는 지금 오색과 대청봉 사이에 엄청나게 그 등산객들로 인해서 훼손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 그리고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 대청봉 꼭대기 올라가셔가지고 이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고 행복 추구권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자연환경도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주고 인간의 행복 추구권도 동시에 잘 활용하고
이 두 가지 것을 다 얻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좋은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하려는 건데, 환경 원리주의자들, 그들이 장악한 환경부, 이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중간에 판이 뒤집히는 이런 결과가 잘못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뭐 국감을 통해서 좀 전국적으로 이 이슈가 환기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부동의 결정 같은 이런 행정행위가 앞으로도 우리 지자체 사업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데요.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방법들이 있습니까? 네, 아까 의원님께서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그 정치적인 방법의 어떤 그 시작점은 우리 주민의 힘에서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우리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이런 권한이 침해당했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 2015년에 우리가 이제 환경부의 이제 조건부 결정으로 준비 작업에 들어간 것은 엄연하게 그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한 것이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환경부 내부적인 그런 사안 때문에 이제 번복이 된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매우 곤혹스럽고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 각종 비용들에 있어서 권한을 침해당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개발과 환경이라는 게 늘 대립해온 개념인데요. 하지만 또 오색 케이블카의 경우는 환경 파괴에 대한 우려가 너무 좀 과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또 개발도 필요한 게 사실이잖아요. 이제 시각을 좀 넓혀서 환경 정책도 변화해야 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네, 제가 환경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한옥도 우리 그냥 이제 보존한다고 내버려 두면 더 한옥이 그 나무가 썩어간다고 하잖아요. 지금의 환경 정책은 동물, 식물과 더불어 살아서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이 트렌드고 전 세계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색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해서 거기에 환경을 파괴하는 그런 논리로 치우쳐서는 안 되고 그 안에서 사냥도 보고 각종 동식물 또 희귀종 멸종 위기의 각종 동식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느끼고 더욱더 보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접근하게 된다면 그것은 더욱더 환경 가치를 높이는 또 인간이 이용하면서 환경 이용 가치를 높이는 그 이용 가치라고 하면은 훼손이 아닌 보존의 이용 가치가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또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강원도에 대한 어떤 좀 찬밥 대접, 푸대접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송전철탑도 백두대간에 수천 개가 설치가 되고 있고요. 또 상수원 보호구역 국비 지원도 강원도에 유달리 적게 배치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이슈들이 우리 강원도에 계속해서 논란이 지속이 된다면 도민 여론도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참 우리 강원도가 인구가 적은 게 한이라면 한입니다, 정말. 네. 그런데 정부는 그리고 이제 정부를 운영하는 대통령은 우리 나라 곳곳이 다 골고루 잘 발전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사실 지난 정부에서 오색 케이블카하고 서울 속초 간 동서고속철도를 왜 했냐? 아주 수십 년간 묵은 해묵은 과제였고 다른 데는 전부 다 고속철도도 놓고 뭐 케이블카도 놓고 우리 영남 호남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 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가려다 보니까 충청권을 들렸다 가니까 거기는 뭐 저절로 발전을 했고 우리 강원도 특히 저 태백산맥 동쪽은 그동안 정부의 그 지원의 혜택을 굉장히 적게 받았어요. 근데 이제 정부 예산 규모가 제한돼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꾹꾹 참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나라 살림이 폈으니까 우리도 해달라.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받은 건데 그거를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다 중단을 시키면 이 저 영동 지역의 민심이 당연히 이반되고 특히 강원도 전체는 환경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도대체 강원도를 찬밥이 넘어서 이건 언밥 대우를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라 운영을 제대로 하고 민심을 잘 다독거리기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해야 돼요.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오색 케이블카가요. 오색에서 저 끈척까지 올라가는데 40m짜리 그 철탑 6개가 들어갑니다. 40m짜리 철탑 6개를 들어가는데 그것도 무진동 공법으로 하고요. 지상에서 다 제작을 해서 헬기로 갖다 이렇게 옮겨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도 그 바닥판 공법이 아니고 둥근 원형 공법으로 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는 걸로 합니다. 그거를 지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백두대간, 강원도의 백두대간에만 강원도 전체는 뭐 몇만 개 되고요. 강원도 백두대간에만 5천 개의 철탑이 있습니다. 그중에 100m짜리 철탑도 있어요. 그런 거는 해주면서 이건 안 해준다. 이상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걸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가리왕산 문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상수원 보호도 그렇고 지금 레고랜드도요. 레고랜드는 환경부가 원래 규제 권한도 없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뭐 그 자연 풍치지구 경관 뭐 이런 것들 해친다고 해갖고 고도 제한 지금 하거든요. 하여튼 강원도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다 환경부가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럼 강원도는 계속 숲만 가꾸면서 그리고 저 돈 못 벌어갖고 자식들 대학도 못 보내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 건가요? 강원도 도민들이 대한민국 1인당 GDP가 3만 달러에 돌입했으면 강원도의 역내 GDP도 그만큼 돼야 되고 가구당 소득도 그만큼 돼야 됩니다. 그러면 강원도 도민도 잘 살면서 환경도 더 보존하고 그래서 후손한테 물려주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생각을 해야지 그냥 아무것도 못해라고 규제만 하면 너무나 손쉬운 정책이죠. 네. 그런 정부를 어떻게 그 도민들이 인정을 하겠어요. 저는 민심 위반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대통령과 청와대와 환경부가 강원도의 민심 위반을 막기 위해서라면 좀 제대로 된 그리고 유연한 국민들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환경 정책을 쓰기를 바라요. 사실 이럴 때 강원도의 정치력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한 목소리를 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우리 강원도 국회의원들이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번 일들이 잘 안 되니까 네.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 하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다 고지것대로 이제 온 국민들이나 도민들이 믿게 된다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환경부 장관도 불러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강원도 국회의원 협의회가 그 어민들의 그 금지 채장 문제에 있어서도 해수부 장관을 불러갖고 공동 대처를 하고 환경부의 여러 가지 문제에 공동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부처나 장관은 국회의원들보다 대통령 얘기에 더 귀를 기울이죠. 청와대 얘기에 훨씬 더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의원 내각제로 빨리 바꿔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네. 왜냐하면 청와대가 입김이 너무 세요. 그러니까 저희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그 정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질타를 하고 불러서 혼을 내도 앞에서만 장관 차관이 네네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긴 뭘 검토해요? 똑같아요.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청와대에 물어보면 청와대 시키는 대로 하죠. 그래서 청와대가 좀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위하고 그리고 전 국민 여론조사 막 쫓아다니고 이러지 말고요. 이 일을 가장 잘하는 전문가들과 이 일을 가장 잘하는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청와대가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에서는 원주지방 환경청의 이 환경 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준비하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결과를 낙관할 수 없더라도 이의 신청 또 행정 심판을 거쳐야 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정소송으로 바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절차를 다 거치는 게 더 좋을까요? 제가 환경부의 이제 사전 취재를 원주지방환경청에 사전 취재를 했었는데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번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환경부 이의 신청을 내릴 수가 있게 됐는데 이의 신청 같은 경우는 원주지방환경청의 입장과 또 환경부의 입장이 거의 동일하다고 보아서 크게 이제 결과가 뒤집히거나 또는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제 우리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갈 수도 있겠지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저는 동시에 같이 제기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심판에 우리가 양양군이 지역 낙후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우리가 양양군이 또 2015년에 조건부 승인 받은 사안이 번복되는 양양군의 공공성의 침해 또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고 또 우리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또한 행정부이기 때문에 또 현재 정권의 또 같은 입장을 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3의 기관인 사법부에 또 행정소송을 걸 수도 있겠습니다. 또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는 제도가 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헌법에 지금의 이런 행정 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네. 양양군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법인격의 주체인데 이 자치 권한이 헌법에 위배를 당한 경우라고 볼 경우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권한쟁의 심판 청구가 72건이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모두 기각이다 각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권리 차원에서 보지 않고 권한에 입각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했더라고요. 권한에서 보면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의 흐름이라 네.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더라도 크게 지금까지 이제 판례를 보면 기대는 못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와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차원에서 이 제도 또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행정소송을 하게 된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대한민국이 상식과 법치가 통하는 사회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저는 승소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법률가들과 로펌에도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 우리 국민들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부에서 사업 승인을 해줬어요. 인허가를 해줬어요. 그리고 절차법인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부동의를 내고 다음부터 서류를 안 받아요. 이러는 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이미 사업 승인이 났던 거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그 절차대로 진행돼야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행정부가 잘못된 행정 조치를 지금 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은 이제 환경부에 하는 거잖아요. 네. 이의 신청하면은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그리고 저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제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요건 45일 이내에 이제 결론을 내려줘야 됩니다. 저희 이제 양양군이라든가 이제 강원도는 지금 바쁘니까 바로 행정소송 들어가고 행정소송 이기면은 사업 추진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데 법원에서 왜 이의 신청이나 행정심판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으로 왔냐? 당신들 그거 하면 뭐 질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라고 물을까 봐 네. 이거는 지금 형식적으로라도 절차적으로라도 환경부에 이의 신청하는 건 별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부동의해 줘놓고 거기다 이의 신청한다고 다시 해줄 리는 없지만 그래도 소송을 대비해서 이것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이거 행정소송이 최종 목표인데 이 세 개를 약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기간이 겹치게 그렇게 해서 최대한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소송은 저는 뭐 결과는 반드시 이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가 인용결정을 끌어냈고요. 그리고 환경단체가 제기한 3건의 소송에서 저희가 다 승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것이 뭐 다시 또 결과가 바뀌어지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 있어서 정부와 청와대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리라 믿습니다. 네. 지금 상황이
환경부가 국립공원 계획 변경에 대해 승인을 내준 것,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잖아요. 지금 2차 공판까지 2심 재판 진행 중인데 1심에서는 환경부가 정당하게 허가를 내줬다라고 판결이 났고요. 지금 2심 재판에서 조금 의아한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환경부가 오히려 환경단체의 논리를 대변하다가 이제 법원으로부터, 재판부로부터 좀 제지를 받은 상황도 있었는데요. 사실상 이 모습이 방어권을 환경부가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런 자세를 계속 취해서 만약에 국립공원 계획 변경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글쎄요, 부동의에 대한 행정소송이 의미가 있나 싶은데 어떤가요? 뭐 재판정에서 사실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거 진짜 알아두셔야 돼요. 환경부가 오색 케이블카 사업 승인을 내준 것이 1심에서 뭐 잘못 아니다. 환경부는 그렇죠. 적법한 행위를 했다. 그리고 절차에 하자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근데 2심에서 환경부가 오히려 원고, 환경단체의 편을 들어갔고 그 논리를 막 얘기하니까 재판장이 당신은 왜 원고 편을 들고 있냐고, 당신이 지금 당신들이 잘했냐 못했냐 그걸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라고 오히려 질책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게요 정말 논리상 말이 안 되고 자기들이 해놓은 거를 이제 와서 환경단체 편을 들어서 부정한다? 이건 이율배반적인 일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게 다 근거로 남는 일입니다. 지금 과거에 없었던 그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거기에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걸린 게 직권남용이에요. 네. 지금 이분들 이 발언들이 다 재판정에서 기록에 다 남는데 저 직무유기하고 직권남용하는 그런 지금 일을 벌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재판정 가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늘어놓고 계시는지 전 참 답답하고요. 만약에 환경부가 이번에 진짜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환경단체 편을 들어가지고 원인 무효되게 만들었다. 그러면 먼저 번에 그 승인 내려줄 때 관련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문책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다 맞았다. 그 최종 판결이 환경부는 잘못 없다라고 나면은 이번에 재판정에서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또 전부 다 문책받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번 오색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이 어려워진다고 하면 환경부에서 이번에 부동의 결정을 내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대안 사업에 대해서도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거든요.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환경부가 오색 케이블카 대신에 대안 사업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장관이랑 차관이 저한테 그 대안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 계속 오겠다 그랬어요.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장난하냐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니 37년 동안 추진되던 사업이고 사업 승인은 2015년에 맡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이거 대신 다른 거 해줄게.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래입니까? 양양 주민들의 수건 사업은 오색 케이블카고 그리고 이건 또 그 양양군 지자체 사업이에요. 지자체가 돈 다 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겠다는 건데 환경부가 중앙부처가 규제를 가지고서 이렇게 들이대니까 양양 국민들의 지금 자존심에 상처가 엄청 받았고 네. 강원도민들도 지금 상처를 받은 이런 상황에서 어린아이 얼르고 달래듯이 말이에요. 다른 거 주겠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리고 다른 걸 줄 거면 그럼 오색 케이블카보다 더 획기적인 사업을 환경부가 발표를 하면 됩니다. 아, 여러분 오색 케이블카 대신에 이거 해드릴게요. 이 정도면 여러분 오색 케이블카 못지않게 양양군 발전,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도움되지 않겠습니까? 잘 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국회의원한테 와서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저한테 보고해놓고 지금 대안사업 추진하고 있으니까 주민 여러분 걱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도요. 기재부가 안 해주면 그 말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양양 국민들을 위해서 이런 대안 사업을 해주려고 그랬는데 기재부가 반대하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나중에 이렇게 나오면은 완전히 뭐 닭도전 개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환경부에서 이런 정말 상식에 어긋난 이런 행동들 하지 말고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을 해줬으니까 제대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대안 사업이라고 얘기할 만큼 좋은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해주세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소외됐던 양양 지역을 강원 지역을 위해서 왜 못 해줍니까? 대안 사업이 좋은 게 있다면 오색 케이블카랑 같이 병행해서 해주시는 게 맞죠. 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스위스의 수옹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겠다고 유치를 이제 IOC로부터 확정을 받아왔는데요. 스위스의 이 수옹이라는 지방이 주민 투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굳이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해서 스위스 중앙정부는 반납을 했습니다. 즉, 그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결정하는 것이죠. 양양군 내에서도 이 오색 케이블카가 과연 양양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양양 군민들도 갑론을박 찬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투표법을 통해서 양양 군민들이 주민투표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오색 케이블카 이제 설치 사업에 확고하다는 것을 일단은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주셔야 되고요. 그 주민의 의견을 받아서 이제 정치권이 함께 합류하여 이제 움직여줘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주인이 이제 주인이고요. 만약에 2010년에 공원 관리 변경이 없었고 2015년에 조건부 승인이 없었다면 이제 국립공원에 대해서 전 국민의 이제 자연보호 차원에서의 논의가 시작될 수 있겠지만 이미 그런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됐고 이 시점에서는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만 남아 있는 거죠. 주민들이 과연 이 양양 오색 케이블카가 우리 지역의 살 길이다라는 확실한 민심을 주민투표법을 통해 주민투표 결과로 보여주셔야 하고 이것이 이제 지역의 자율권 또 독립성 이미 이제 중앙정부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정부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지역이 힘을 모아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주민들의 단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의원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여주실까요? 예, 오늘 이렇게 제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강원도민들의 이제 말씀을 대신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신 MBC에 감사드리고 또 권자경 교수님의 탁월한 식견에 오늘 참 감탄했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오색 케이블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의 그런 그 견해나 의견들을 좀 반영해서 더 아주 좀 무게 있고 아주 좀 밀도 있게 정부와 투쟁해 나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강원도가 이제 찬밥을 넘어서 언밥 대우를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시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강원도민들이 좀 똘똘 뭉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원도민들 중에서도 오색 케이블카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문제를 조금만 더 읽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면 절대 그런 생각 안 가지실 겁니다. 우리 강원도가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또 의견이 갈리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으로부터 매번 외면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어느 당을 밀어라가 아니고 잘못한 당이 있으면 철저하게 심판하고 다 같이 잘하는 당이 있으면 철저하게 도와주고 이거를 선거 때마다 저희 강원도민이 똘똘 뭉쳐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력이 자꾸 약하다는 얘기 듣는데 뭐 대선 때든 총선 때든 저희가 좀 집중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강원도는 뭐 선거운동 해봐야 그리고 뭐 정책 같은 거 좀 좋은 거 해줘봐야 뭐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뭐 안 해줘도 된다라고 하는 정치권의 그런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혼쭐 내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강원도민들이 좀 똘똘 뭉쳤으면 좋겠고요. 10월 10일 날 양양군에서 1만 명이 모여갖고 이번에 오색 케이블카의 정부에 대한 조치를 규탄하는 행사를 갖습니다. 양양군 인구가 3만이 안 되는데 1만 명이 모입니다. 정말 이거는 정부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될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양 군민들 4천 명이 청와대와 세종시에 가서 데모를 하면요. 그 언론에 잠깐 단신으로 납니다. 근데 환경단체 한 분이 대청봉에 올라가 갖고 사냥 보호 깃발 한번 날리면은 중앙 언론에 다 그게 나옵니다. 환경단체가 그만큼 그 언론과의 그런 유대라든지 그다음 시민단체들끼리의 연대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 지역의 이익이 박탈되고 지역 주민들의 행복하게 살 권리가 박탈되는 것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다지게 되고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강원도민들과 전국에 계신 국민들께서 우리 오색 케이블카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양양 군민들, 강원도민들이 왜 이것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이것이 왜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되고 자연을 더 이롭고 잘 보존해서 후손한테 전해주는 것이 되는 것인지 좀 깊이 있게 생각해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색 케이블카와 같은 공공사업의 경우 무엇보다 사람이 우선이고 주민이 우선입니다. 이 사업의 방향이 어디로 가게 될지 아직 모르지만 방향을 결정할 때 그 중심은 사람이자 우리 주민들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